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 내용은 이 특수학교 초등 교육과정 A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 교육과정 A부터는 뭐가 나온다? 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15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 어차피 1호 내용에 2위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위 내용에 1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계정에서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문제 보시면 장특법 문제도 있으니까 장특법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는 특수학교 독서교육 교사 학습 공동체 협의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대화 내용 일부이고 나는 지수의 행동 관찰 기록이다. 자, 이것도 1번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시면 1. 나의 A와 B를 통해서 지수에 대해 수집한 행동 정보의 기록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쓰고 니을 위해 지수에게 B를 실행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 쓰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생각해서 쓰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나의 A, B 내용을 보면 일단 나의 첫 번째 내용은 노래 행동 겉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일화 기록입니다. 즉 A는 겉목표, B는 일화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아 진단 및 평가 때 배웠습니다. 즉 이승일 선생님 책에서 이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하나 나오죠. 어떤 카테고리? 서술 기록, 간격 기록, 그리고 사건 기록, 평정 기록.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행동 경목표 같은 경우에는 평정 기록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서술 기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 기록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기록한 거. 그리고 평정 기록은 특정한 평정을 정해서 관찰한 내용을 행동의 유무라든지 정도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어떤 측면에서 행동 정보 기록 방식에서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겉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겉목표는 평정을 선택한 다음에 행동의 유무, 행동의 정도를 기억합니다. 즉 겉목표를 이용해서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이 겉목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체크하게 돼 있죠. 그에 반해서 일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듯이 서술에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가 되냐? 얘는 발생 유무 등을 체크하고 그리고 얘는 이야기하듯이 말로 기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비교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니를 위해 지수에게 B를 실행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비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화 기록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일화 기록을 이용해서 비계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계 스캐폴딩 같은 경우에는 비고치키의 GPD론에서 나오잖아요. 즉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지금 능력과 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을 확인하고 이걸 지원함으로써 근접 발달 영역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캐폴딩, 비계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지금 답에 적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저게 나옵니다. 의사소통, 언어 발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 발달에서 비고치키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화 기록을 가지고 비계 제공, 스캐폴딩을 왜 하느냐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계가 뭔지를 설명하면 되죠. 그 비계가 여기 나와 있죠.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되잖아요. 이걸 확인해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답 찾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 이거에 나와 있던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번입니다. 어차피 1번 내용 몰라. 그러면 대충 쓸 거야. 근데 2번 내용도 대충 쓰기로 할 건데 2번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 디귿 내용 볼게요. 자, 디귿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 교사가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로 써라고 하죠. 자, 디귿.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를 연결해서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 중심 통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죠. 그림을 이용하는 거. 그림 다른 말로 그래픽 조이자. 이 그래픽 조이자를 이용하면 뭐가 좋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눈에 봄으로써 뭐가 가능하다? 시각적 분석이 가능해.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그림을 왜 그렸냐? 그러면 그림이 가지는 의의가 뭐냐를 지금 디귿과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을 예쁘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 나머지 내용은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2번 때문에. 됐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은지와 상호를 위한 언어지도 계획안의 일부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학생의 언어적 특성과 지원 내용에 은지는 구어 산출은 하지만 주로 몸짓 언어로 의사소통한다. 눈에 띄는 건 몸짓 언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손담이라는 거 봐야 돼요. 손담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지원 내용, 언어 습득 발달 단계에 따라 1어문, 2어문 순서로 지도한다. 이 몸짓 언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에 따라서는 의도적 의사소통 단계, 의도적 비구어적 의사소통 단계라고 얘기하죠. 다음에는 당연히 상징적 의사소통 단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12개월, 18개월에서 일어나는 1어문, 2어문 순으로 지도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구어 산출은 하지만 몇 개의 낱말으로 의사소통함, 자바라 산출이 부족함. 그래서 스크립트 문맥 활용을 지도하고 강화된 환경주심 언어 중재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가의 기획에서 자바라 표본 수집 후 총 낱말 중에서 여러 낱말의 사용 전을 분석하는 방법. 이거 기출문제 풀어봤다고 하면 유특에서 이거 식을 쓰는 게 시험 문제였죠. 어휘 다양도. TTR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 이 TTR 같은 경우는 의미론과 관련된 분석 방법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의 니은 방법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략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된 환경주심 언어 중재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기법 절차, 두 번째 환경조소 전략, 세 번째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점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데 보면 이거 기법 절차 아니야. 보면 이거 환경조소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반응적 대화양식 전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번에는 뭘 물어보겠다고? 반응적 대화양식 전략이 아니라 이거 반응적 대화양식 전략이다. 여기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표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혼자 블럭 쌓기를 하고 있으면 교사가 상우야 무슨 모형을 쌓는 거야? 좋아하는 버스 모형을 쌓았네 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기. 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다? 아동주도 따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칠하게 책을 쳐다보고 있으면 상우야 선생님이랑 색칠하게 놀이를 해볼까? 무슨 색을 칠해볼까 하면 놀이하기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책을 보고 있으니까 교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뭐라고 합니까? 공동 관심 형성. 그리고 세 번째,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며 상우야 이번에는 내 차례라며 교대로 대화 주고받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호적 주고받기, 턴테이킹을 얘기하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기. 그리고 네 번째, 손등을 긁으며 가렵다는 표정을 하면 교사도 자신의 손등을 긁으며 상우와 가려워라고 말한다고 돼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아동 모방하기, 반응하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방하기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하셔야 되고 만약에 다음번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시를 쓰라고. 이 예시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번, 나의 D급과 같이 탈문맥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어휘 발달 과정에서의 오류 형태를 쓰라고 하죠. 자, 나, 은지를 위한 언어지도 1어문, 친숙한 사물이나 대상의 이름을 이용해서 한 단어 산출, 위점, 자기 집 강아지만 강아지라고 하고 다른 집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하지 않음. 이거 전형적으로 2어문 시기에 나타나는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잉 축소. 그래서 과잉 확대, 과잉 축소, 그리고 과잉 일반화가 주로 나왔고요. 그리고 2어문 시기의 특징은 전보식 문장이라는 표현도 시험 문제였다. 그리고 3번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스크립트 문맥 활용 같은 경우 이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뭘 물어본다고? 자바라 분석을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바라 분석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몸짓 언어 때문에 손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1어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정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반응적 대화 양식 전략 관련된 구체적 예시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죠. 자, 4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학습장애 학생 은수의 특성이고 나는 1호 계정 단원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 안의 일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가를 고려해서 은수에게 해당하는 읽기 학습 전략의 하위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가 내용을 보면 시력은 이상 없고 듣기 및 말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북에서 비읍과 기읍으로 바꾸어 말하면 국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장구를 가구로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력 없다는 시력은 이상 없다 별로 의미가 없고 듣기 및 말하기 어려움이 없다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습장애 하위 유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구어장애는 아닌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구어장애가 아니고 남아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읽기 학습장애 하위 유형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학습장애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은 단어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 인지 읽기 장애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위. 나의 기획 읽기 전략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자, 교수학습 과정 안에 기획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전개 부분에 글의 제목을 보고 읽은 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기. 다시 말해서 미리 한번 보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 한다? 예측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는 예측하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전체 글을 읽기 전에 한번 훑어보고 이거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전부 다 예측하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억할 건 예측하기는 선행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규를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자, 나의 니은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수에게 컴퓨터를 활용한 대체 출력 보조공학 지원하게 되어 있죠. 눈에 띄는 건 대체 출력입니다. 대체 출력. 자, 대체 출력이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얘 듣기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책을 못 읽잖아요. 그러면 책 내용을 다시 말해서 읽기 쓰기를 듣기 말하기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그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같은 경우 기억해야 될 건 대체 출력이기 때문에 일단 지워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대체 키보드, 누르기 시스템 일단 이런 것들은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 철자 점검기 같은 경우에도 지워져야 되겠죠. 왜? 입력을 도와주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자동 책자 넘기기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 관련 있는 거 있잖아요. 지워져야 되겠죠. 남아있는 건 화면 확대 프로그램과 스크린 리더인데 화면 확대 프로그램은 시각에 문제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지워지고 남은 건 스크린 리더입니다. 스크린 리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시각장애 학생이 청각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청각적 지원, 즉 책 내용을 읽어주는 거잖아. 근데 얘는 책을 소위 말해서
읽고 쓰는 거 못하고 듣기만 하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이 읽어주면 좋겠지. 그거를 답으로 쓰면 정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에 접근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아는 걸 지워나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려요. 자, 다음 세 번째. A에 제시된 타악기 내용에 근거해서 나의 디귿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A 내용이 있고 디귿 내용이 있죠. 디귿. 자, 여기 문자적, 사실적 이해 질문 만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중등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초등에도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문자적, 사실적 이해 질문 같은 경우 있는 그대로 저 A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하면 되지. 어떻게? 악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또는 뭐 타악기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 또는 타악기의 종류는 뭔가요? 이런 거 쓰시면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출문제 나왔던 것처럼 뭐 해야 되는데 추론적 이해 그리고 평가적 이해를 할 때 이 질문이 바꿔봐야 되겠지.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설명글의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글의 구조 같은 경우 나열형, 비교대조형이 있죠. 나열형, 비교대조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픽 조이자도 시험 문제 나왔구나 정도는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열형, 비교형, 원인, 결과형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뭘 통해서? 이 설명글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학년 자폐성 장애 학생 성교의 통합학급 수업 지원을 위한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의력 일부이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내용입니다. 이거 저도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2번 A에 근거해서 니은의 이유에 해당하는 자폐성 장애의 일반적 특성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요. 왜? 좀 잘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폐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배우고 이 자폐성 장애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 기준의 AB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AB는 일반적인 특성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니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니은 내용이래. 이 A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A. 자, 지도 그리기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좋아하는 위치에만 스티커를 붙이고 조집함. 함께 사용하는 스티커를 친구가 가져가면 소리를 지름. 친구들의 농담에 무표정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음. 활동 자료를 그린카드 줬을 때 활동은 참여도가 높음. 이거 다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 기준 B와 A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나머지는 찾으려고 하지만 뭐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함께 사용하는 스티커를 친구가 가져가면 소리를 지른다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A라고 볼 수도 있고 B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B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 기준 A, B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는 A의 1, 2, 3, B의 1, 2, 3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기준 A, B에 해당한 내용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니은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상황 이야기, 좋아하는 캐릭터 삽입한 파워카드 전략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이야기와 파워카드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이게 사회성 관련 전략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은의 이유가 되는 자폐성 장애의 일반적 특징은 진단 기준 AB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3번. 자, 1. 디귿에 근거해서 성교에게 적용한 리을 기능을 쓰고
이 반응 효율성을 고려해서 미음이 적합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의 근거에서 리을의 기능, 리을이 뭔데 대체 행동의 기능을 쓰면 되는데, 디귿 ABC 분석. 자, 수업 중 제공된 스티커를 모두 사용해버림, 소리 지르기 스티커 제공.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는 다음 활동 위해 스티커를 회수함, 소리 지르기 계속 수업 진행. 누가 보더라도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대체 행동은 스티커를 얻기 위함과 동일한 기능인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을 물어봤기 때문에 스티커 얻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응 효율성. 이 반응 효율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어떤 5가지? 네. 즉각성. 그리고 처벌 개연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응 효율성 5가지 기준에서 미음이 틀린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자, 미음. 대체 행동의 교수 초기에는 변동 간격 강화를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알다시피 이 교수 초기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습득할 때라는 뜻이잖아요. 습득할 때는 연속적인 강화를 해야 돼. 근데 변동 강화는 연속적 강화가 아니라 간헐 강화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반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즉각적이고 일관적인 강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 행동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대체 행동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인 반응의 효율성, 이 5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특수교사가 체크한 5학년 지효의 특성이고, 나는 교수학습 과정의 일부이며, 다는 특수학급의 분노조절 중재를 위한 실시한 지효가 작성한 분노조절 기록지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찬 제5판 DSM-5에 근거해서 지효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쓰라고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서행동과 관련된 진단 기준 4가지는 꼭 외워야 돼. 그 중에서 우리는 뚜렛, 틱, 그리고 적대적 반항 장애와 품행 장애를 외우라고 했죠. 왜냐? 이런 식으로 늘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에 해당하는 걸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알 수가 있겠지. 이거는 제가 외우라 했기 때문에 외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 2번은 도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3번을 볼 텐데, 이 3번은 답을 떠나서 기억할 건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 특수학 교사가 특수학급에서 분노조절 중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분노조절 기록지의 일부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고 있는 나의 감정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쓰는 거라고? 분노조절 훈련에서 씁니다. 근데 우리 교재도 그렇고 이성보 선생님도 그렇고 얘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초등학생,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중등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알면 좋아요. 그리고 능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재도 나와 있어요. 적대적 반항 장애와 품행장애와 관련된 중재가 이거 말고도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기억해야 될 건 여기 문제는 분노 조절과 같이 인지 왜곡을 중재하는 목표를 쓰라고 했죠. 즉 정서행동장애 이성모섬 책에서는 인지주의 모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캔들들이 얘기했던 인지 왜곡 중재 그리고 인지 결함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인지 왜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하는데, 즉 잘못된 인지 왜곡 처리 과정을 스스로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인지 결함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인지 처리 과제를 또는 인지 처리 과정을 학생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건 왜곡과 결함과 관련된 중재 목표를 각각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다의 디귿에 들어갈 지호의 합리적 신념을 자기 말로 쓰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도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되잖아. 지난 수업 시간 경험했던 부정적 느낌을 쓰세요. 너무 화가 나서 속상했다. 부정적 느낌이 들기 직전에 무엇을 일이 있었는지 쓰세요. 철수와 한 팀이 되어 게임했더니 져버렸다. 이 상황이 발생한 이후 든 생각을 쓰세요. 게임을 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상황이 있어서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쓰세요. 나는 항상 철수 때문에 졌다. 그러면 이거 합리적 신념을 갖다고 하면 게임에서 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이렇게 아예 분노 조절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수능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7번과 8번은 초과정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답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바로 교육과정 B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B 내용의 1번은 이런 내용이죠. 간의 세의 특성이고 나는 통합학급 교사와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사의 협의 내용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자, 1. 가의 기획을 해석하고 가의 기획, 학령 등가 점수입니다. 이거 처음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러면 기억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의 유형 중에서 등가 점수에 하형 중에 학령 등가가 있고 연령 등가 점수가 있다는 건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고 등가 점수라고 하면 특정한 연령, 특정한 학년의 평균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러한 학년 등가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되고 연령 등가는 하이프로 표시가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년 등가 같은 경우는 4.4는 4학년의 넷째 딸입니다. 자, 4학년 일반적으로 넷째 딸은 3, 4, 5, 6, 7이죠. 지금 4학년의 넷째 딸, 즉 4학년 7월에 학생들이 보이는 평균 수준을 보이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번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타당도의 유형. 이거 문제 보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타당도 유형 떠올려야 되겠지. 첫 번째 내용 타당도, 두 번째 중거 관련 타당도, 세 번째 구인 타당도.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다? 내용 타당도죠. 자, 평가 문항들이 단원의 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대표하는지를 이렇게 돼 있잖아. 저게 충실하게 대표한다는 표현이 기출 문제에 언급된 키워드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번. 가의 A를 고려해서 특수교사가 확인해야 할 나의 디귿을 쓰고 가를 고려해서 나의 리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가의 A 내용을 보시면 지금 CVI, PG시각장애가 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PG시각장애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눈부심이 있고 그리고 글씨나 그림 등의 검은 책 바탕에 노란색으로 제시했을 때 더 잘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비감도 빛 조절 같은 거 잘해야 되겠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의 디귿을 쓰라고 했으니까 나의 디귿 내용을 보면 나의 디귿 확대 도서기 기능 설정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대 도서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축소, 확대 이 기능이 있고 아니면 대비감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태원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색상 대비 조절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를 고려해서 나의 리를 예시를 쓰라고 하는데 자, 수정대 답안지죠. 얘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한눈에 보는 거 힘들어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자, 나의 릴 다시 말해서 피지 시각장애의 특성으로 수정대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내용도 이태원 선생 책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된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줘야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답을 쓰시면 됩니다. 즉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 시각장애 특징과 피지 시각장애에 관련된 중재를 쓰시면 정답이 되고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책에 이 피지 시각장애에 관련된 10가지 특성이 많이 언급돼요. 그 10가지 특성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나에 적용된 협력교수의 명칭을 쓰고 이 협력교수와 대안교수의 차이점을 교사 역할 측면에 써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답보다 더 중요한 건 비교할 때 늘 비교 준거가 있어야 돼요.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 준거 따로 안 줬습니다. 왜? 책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책인 내용보다는 너님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제는 이렇게 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에 언급된 협력교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교사가 전체 수업을 책임지고 또 한 명 교사는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지도하는 즉 교수 지원 형태가 되는 거죠. 이 교수 지원 형태에서 대안 교수의 차이점을 교사 역할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교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역할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교수 지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전체 수업을 하고 또 한 명은 개별 지원을 하는데 대안 교수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일반적인 수업을 하고 또 한 명은 보충과 심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한 사람은 전체 책임지고 또 한 사람은 개별 지도 서브죠. 근데 대안 교수는 그래도 어떻게 대집단 맡을 때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소집단 맡을 때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역할 측면이기 때문에 대집단, 소집단, 전체와 개별 관련해서 교수 지원은 한 명 교사, 일반적으로 특수교사는 책임을 덜하죠. 또는 없죠. 그에 반해서 대안 교수 같은 경우는 둘 다 책임을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집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초등 문제가 특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조건에 맞게끔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가는 초등학교 2학년 해지 특성이고 나는 해지에 발에 착용하는 보장구이며 다는 A씨 체계다. 자, 문제 볼게요. 1. 교실에서 해지의 자세 유지용 보조기기가 없는 상황이다. 원래라면 이 자세가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웨지, 삼각지지를 사용해야 돼. 근데 없다고 해요. 자, 교사가 해지 뒤에서 등을 받치고 옆으로 눕혀 악기 연주 활동에 참여시키기로 할 때 1. 기억 특성을 고려해서 해지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자세 조정 방법을 쓰고 2. 해지가 나의 보장구를 착용한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옆으로 누우려고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 반사를 없애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하지 어떻게? 지금 내전되어 있으니까 외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등도 이렇게 신전되어 있으니까 펴줘야 될 거고 그리고 고개도 뒤에 젖혀져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야 될 거고 어깨도 지금 과도 신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전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김혜래 선생님 책에 그대로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머리는 중앙으로 오게 하고 등이 신전되지 않도록 등 뒤에서 쿠션을 받치며 어깨가 솟지 않도록 모아주고 다리는 쿠션이나 수건 등으로 구부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 유형 중에서도 어떤 유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 강직형이죠. 왜? 이 그림은 후궁반장이기 때문에 강직형 애들이 보이는 이상반사 가장 눈에 띈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시지각 장애와 관련된 내용 또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각 장애와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해지가 나의 보장구를 착용한 이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지의 보장구 이게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기출문제 보시면 소위 말해서 다나지 보조기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이 그림이 뭐다? 다나지 보조기죠. 그럼 다나지 보조기를 왜 사용한지를 써야 되는데 다나지 보조기 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아킬레스건의 단축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구축이 생겨요. 어디? 발목 등에. 그래서 이거를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갈 건 아킬레스건 단축, 즉 단순한 보조기가 아니라 다나지 보조기의 사용 목적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 다에서 교사는 해지가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스캔이 훑기를 지정하였다.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를 쓰라고 나오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자, 교사는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의 상징을 보며 작은 북이라 말하고 잠시 기다린다. 해지가 반응이 없다. 그럼 해야 될 건 지금 얘가 작은 북 그립을 눌러서 작은 북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는 이거를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 말을 유식한 표현으로는 유관성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유관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죠. 해지에 손을 잡고 스위치를 눌러 작은 북을 선택하게 하고 작은 북이라는 소리 듣게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누르면 작은 북이라는 소리 난다는 걸 알려줘야 돼. 이걸 유관성 지도라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중등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도 또 나왔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다음은 혜지가 스위치를 눌러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절차이다. 1. 교사가 사용한 체계적 교수 방식을 쓰고 2. B에서 교사가 시행한 방법을 혜지 특성에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언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촉진 없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단서 촉진 또는 몸짓 촉진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말해보고 그리고 손으로 치고 손으로 잡고 결국에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 촉진의 강도가 세지죠. 이걸 뭐라고 한다? 도움 증가법 또는 최소 최대 촉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B 내용 같은 경우 이거를 만약에 몸짓 촉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다? 모델링이죠. 그래서 모델링 쓰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촉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식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 내용은 초과정 그리고 기본교육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2번 내용 볼게요. 자, 2번 니은 디귿의 학습 단계에서 나영이를 위해 교수 목표로 삼아야 할 능력을 쓰고 리를 적용한 이유를 쓰라고 하죠. 자, 그러면 디귿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구체문을 이용한 수업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흥미있게 참여했다. 오늘 연습 문제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물건을 잘 배열하는 것을 보아 이제 ABA 규칙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을 판단된다. 그런데 나영이는 AB 규칙을 습득하였으나 가끔 순서가 틀리고 모형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기 정확도, 여기 속도죠. 이 정확도, 속도 다른 말로 효율성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효율성 얘기하면 숙달이겠지. 그래서 지금 디귿과 관련된 학습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은 숙달, 유창성이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릴 내용. 자, 하지만 나영이는 주의 집중이 부족해서 오래 연습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나영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나영에게 고정 비율 강화계획을 적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였다. 눈에 띄는 건 고정 비율. 비율은 횟수이죠. 근데 고정돼 있죠.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예시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할 건 지금 뭐 한다고요? 숙달할 때 뭘 사용한다고? 고정 비율 계획을 사용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달할 때 고정 비율을 했다. 자, 그리고 3번 미음에 해당하는 일반화의 유형.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있죠. 내일은 다양한 규칙에 대해 배우는데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다. 이 여러 가지 자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의 종류죠. 자료를 다양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한 상황과 자료가 아닌 다른 상황과 자료에서도 규칙대로 배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일반화의 한 가지 내용입니다. 뭐 시간 달리할 수도 있고, 시간을 달리한단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료를 다양할 수도 있고, 상황을 다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극 일반화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는 이 자극 일반화의 예시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하위 유형을 쓰는 것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극 일반화의 하위 유형 또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문제를 잘 내놓고
혹은 앞에서 문제를 좀 생각하게 넣어놓고 이게 마음에 걸렸는가 봐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가 봐. 그래서 문제가 좀 쉽죠. 자, 4번. 가는 청각장애 학생 미랄 특성이고 나는 교수학습 과정의 일부이다. 자, 1. 가의 기획에 들어갈 청각장애 학생의 구어주들을 위해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을 쓰고 2.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학습, 청능학습, 청능훈련 단계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기억할 건 자, 미라의 특성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라가 사용할 의사소통 전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 특성을 본다고 하면 얘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각장애,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시어음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기출문제에서는 그리고 고은 선생님 청각장애 책에서는 시어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고주파수 대역에 있고 낮은 강도에 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한테 뭘 사용한다고?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전략은 화자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청각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얘기 전략, 기획, 회복 전략이 있고 기획에는 수정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할 건 예시가 다음번에 시험 문제 나오겠지. 예시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청능학습, 청능훈련의 단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능훈련 같은 경우 뭐 인식, 변별, 확인, 이해가 있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확인과 이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니은, 수업에 사용할 물건이나 악기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물건이나 악기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듣고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지시 따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답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지문자 잘 아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영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영어를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과학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3, 4학년이기 때문에 15계정 실과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번 문제는 실과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면 반두가 또 나오죠. 이 반두나 지금 유특에서 나오고 첩특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2학년이기 때문에 21년도 문제입니다. 21년도에 반두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반두라 문제를 많이 낸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상식이고 그래서 B에 적용된 반두라의 관찰학습 하위 과정 단계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 대족이 또 나왔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활동 지도 계획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재밌게도 도입에 주집중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건 파지예요. 즉 기억하는 활동이야. 기억하는 활동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죠. 교사가 도입 영상에 나온 이로운 음식 설명하기. 도입의 영상을 보고 학생이 어제 먹은 음식과 교사가 먹은 음식에서 이로운 음식 찾기. 제시된 그림에서 학생이 이로운 음식 찾아 붙임딱지 붙이고 범주하기. 학생이 새로운 배운 이로운 음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연하고 노랫말 만들어 부르기. 중요한 건 범주화 그리고 시연.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기억 전략이잖아. 됐죠? 그래서 이거는 파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실과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 기획과 관련해서 페니케톤 요증을 가진 학생이 자신의 식단을 점검할 때 유혈상을 쓰라고 하는데 이 페니케톤 요증 같은 경우에는 몸에 페닐알라닌을 분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에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음식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단맛을 내는 합성 감료들 대부분 다 페닐알라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없는 거 먹어야 돼.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거의 못 먹을 거예요. 심지어 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콜라, 사이다 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페닐알라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C는 AIDD에서 제시한 적응행동 3가지 기술 중 어느 기술을 해당하는지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응기술 3가지 개, 사, 실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되는데 접시에 반찬을 골고루 담기. 솔직히 이것만 보면 끝났죠. 이거 일상생활과 관련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실제적 기술의 예시들이 이런 거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교육과정 체육과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1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하위 영역 6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위 영역에 뭐가 있냐? 체력, 심폐기능, 근기능, 유연성, 순발력, 신체 구성 이 6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는 개인적으로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내용 눈여겨보세요. 자, 그러면 가 내용을 볼게요. 가 주요 특성을 보시면 민수, 학습 매체, 묵자와 점자 병행 사용, 한나, 보행, 시각, 촉각, 청각적 정보 활용, 전기, 시야, 터널 시야와 야맹증, 병수, FC50, 청력 110dB. 그래서 장애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모두 4명 모두 기형 영역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고 기초 체력 증진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 기획과 관련해서 니은 비읍을 봐야 되죠. 니은 오래 달리기, 비읍 줄넘기. 오래 달리기와 줄넘기 다 뭐와 관련했습니까? 심폐기능과 관련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폐기능 쓰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병수에게 적합한 디귿 방법을 써야 되는데 병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시각청각장애예요. 근데 원래라면 보조인력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안전해.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보조인력 없이 운주적 트랙을 달려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쓰는 거지. 이 내용 또한 이태원 섬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기본교육과정 체육과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 자, 트랙 어떻게 한다고? 로프로 감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잡고 뛰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쓰고 아니면 뭐 해야 되냐면 보조 인력이 잡아주거나 함께 뛰거나 아니면 줄 매달아가지고 줄 잡고 뛰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소리 나는 종을 가지고 이렇게 종소를 이끌려서 뛰도 되고요.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병수에게는 시청각 장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촉각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촉각적 지원 방법으로 이걸 얘기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1. 게임에 참여한 학생을 고려한 리을 제작 방법을 써야 되는데 리을 내용을 보시면 경기장 라인입니다. 자, 이 경기장 라인인데 이 게임에 참여한 애들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안전한 게임 방법 익히기 경기장 라인이라 돼 있고요. 여기 내용에 들어갈 애들이 민수, 한나, 정기, 병수예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지원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경기장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각적 지원 해줄 수도 있지만 얘네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각과 그리고 촉각적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병수 때문에 청각보다는 시각, 촉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바닥과 대비되는 색 테이프를 표시하고 테이프 밑에 끈을 넣어 촉각적 느낌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시 그리고 청, 촉 중에서 시각과 촉각 지원을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경기장 라인을 알 수 있도록.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음의 종류 하나. 미음이 뭐냐면 반칙 카드죠. 여기 골볼을 할 때 반칙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이쉐이드 반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평하게 하려고 시각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뭐 하냐? 안대 쓰고 눈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안대를 만지는 것 자체가 반칙이에요. 이거를 아이쉐이드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알시도 반칙이 이렇게 점자로 언급이 되었다. 자, 그리고 3. 신체적 안내법을 활용한 시어 지도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자, 볼 굴리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 유의점을 보시면 정확한 자세와 동작을 단계별로 지도한다고 나와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신체적 안내와 관련된 친구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누구? 촉각적 모델링. 그리고 손윗손 안내법, 손안에손 안내법. 얘 같은 경우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네, 촉각적 모델링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정반응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정반응, 촉각적 모델링은 정반응은 교사가 하고요. 신체적 안내법은 정반응은 학생이 합니다. 즉, 교사가 손을 이용해서 학생의 정반응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신체적 안내법, 촉각적 모델링을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더라. 그리고 그 전 문제 초등에서도 손 윗손, 손 안의 손이 나왔다더라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였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7, 8번 문제 또한 초과정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중학교 내용을, 중등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